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교직에 몸을 담다가 은퇴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여러 사연 내용이 재밌어서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9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이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하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이 주당 몇백만 원 할 때부터 액면 분할로 주식 수가 늘어서 일부 매도는 했지만 제 주식 투자 인생에서 수익의 절반 이상은 SK텔레콤이 해준 것 같습니다. 배당도 꽤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요즘 SK가 시끄럽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을 했는데 SK 주식 1조 4천억 원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혼 소송이니 개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SK가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전 나름 SK 경영진이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고 이런 이혼 소송의 경우 보통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 배우자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주가 전망과 배당주들 중에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사연이 오셨네요. 자, 요즘 이 내용이 정말 상당히 이슈입니다. SK그룹의 총수죠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룹 지주 회사의 지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이혼 소송이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좀 자세한 설명 그리고 보통의 이혼 소송과 이 이혼 소송의 다른 부분과 쟁점에 대해서 우리 강성진 변호사님께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규모면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위자료 이혼 소송이 아닐까요?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그렇죠. 이게 네네.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제 이무진 비슷한 거, 네, 맞습니다. 이제 이무재 그 씨에 관한 그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 물론 뭐 다시 불복한다고 하시지만 그 금액을 넘어섰어요. 아, 그걸 넘었어요? 그 금액을 넘어섰어요. 그때도 1조가 넘었죠? 네, 그때도 1조가 네네. 넘었는데 지금 이게 넘어섰으니까 뭐 건국 이래 최대가 건국 될 이후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노 관장 측에서는 뭐 이혼 소송을 자기가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고 네네. 뭐 이제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반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제 이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위자료랑 소송은 이제 소송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구나. 거죠. 예. 아니요, 이제 쌍방간에 하게 쌍방간에. 되는 거죠. 어, 쌍방간에 네.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조정 신청을 최태원 회장 측에서 했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서 법적 이제 네. 다툼으로 비화가 됐는데 이제 법원에서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재산 분할 부분에 네, 있어서. 맞습니다. 얼마나 네. 될지 그게. 네, 물론 네네. 이제 뭐 이혼이 둘이 의사가 이혼의 의사라고 인정이 돼서 그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가 크게 보면은 뭐 이제 친권 양육권이 있을 수 네네. 있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재산 분할이 이제 제일 크게 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큰 금액인가? 여기에 대한 좀 쟁점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최태원 그 SK그룹 회장이 자신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노 관장 측에서는 네. 재산 분할을 해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그 노 관장 측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지만 굉장히 높아요. 42.29%예요. 아, 네. 최 회장의 SK 이거 지분율 경영권 흔들릴 수도 42.29%. 있겠네요, 그럼요, 진짜. 예. 그럼요. 거의 주주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히 주주는 이걸 만약 대주주. 받아오면 네, 되는 거고. 대주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부 다 인정이 될 거라는 그쵸, 건 이제 되지 우리가 않겠죠. 뭐 이건 우리가 네네. 나아가서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청구는 했어요. 일단 노관장 측에서 이만큼. 그럼 뭐 어떻게 청구를 하냐? 네. 이게 본인 명의의 주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사 뭐 가사 노동을 자기는 분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 보면은 이 주식이 그 상대방이 갖게끔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기여도가 예, 있나 보네. 그 기여 부분에 있어서 분할 청구를 재산 청구를 할 때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SK 그 최태원 회장 네네.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거는 분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관계없다.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주식 자체가 네. 상속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가지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도대체 우리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의 무슨 기여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냐?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네네. 특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무슨 임야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임야 자체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거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기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원칙적으로는 일군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임야 자체는 특유 재산으로 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혼할 때. 네. 근데 무조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임야가 있는데 이 임야를 또 이 키워 와이프가 갖고 잘 가꿨어요. 비옥한 옥토로. 네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취득할 때 당시에는 와이프의 어떤 기여가 없었다 보더라도 오랜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뭐 네네. 20년, 뭐 30년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게 되게 비옥해지고 옥토가 됐고 어. 혹은 뭐 땅을 잘 굴렸어요. 부동산을 잘 네네. 굴려가지고 막 지가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당연히 이제 반드시 기여도가 뭐 있는. 상속받았다고 그렇죠. 해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노관열 측에서는 재반박을 하는 게 오케이 상속받은 거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SK 주식을 상속하고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노관장 일정한 이제 기여를 했다. 네, 네. 일정 기여를 했고 굉장히 높은 그 수준의 청구를 한 거는 사실 이런 부분이 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에 이 노관장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그렇죠. 예, 딸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권 당시에 네. 이제 본인의 네네. 본인의 어떤 일가에 의해서 SK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성장한 거 있었고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 측의 기여라고 봐야 한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수도 해서 있겠네요. 지금 네. 뭐 40%가 넘는 이렇게 네네. 높은 수준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떻게 인정이 될지는 모르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인정 금액에 대해서 거의 전 국민이 관심을 엄청나게 네. 가질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명의 소유의 소유 명의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면 이 주식 자체가 특유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네. 재산 분할이 안 될 것이냐 혹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이거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인정이 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본스타님, 네. SK텔레콤이 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고요, 통신주이자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이 주가 전망과 함께 좀 눈여겨봐야 될 배당주 있을까요? 올해 연말이면 이제 배당받을 배당락이 네. 오지 않습니까?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요 말씀 드리기 전에 네네. 이 사건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이제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제프 네. 베조스 이혼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 그러면서 여기 참여한 그 로펌들이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 하면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변호사님이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 이거 왠지 성공 물어볼 모습. 것 같았어요. 성공모습이 네네. 될까요? 보통 뭐 가능하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네. 솔직히 이게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거는 뭐 변호사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네. 더 이상 이거 한번 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또 한 3번 네. 맞은 거죠. 네. 세 번이 뭐예요?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 일반 우리가 이혼 보통 소송 퍼센티지는 사건에서는 얼마예요? 보통 이제 뭐 5%에서 10%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10%라고 해보세요. 1,400.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 이제 이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캡을 씌우죠. 캡을 씌워서 예, 하는구나. 캡을 씌워서 하지 그냥 무조건 저는 퍼센테이지 진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일단 뭐 그럼 SK텔레콤 현재 5G 통신 장비 현재 집중 투자하고 있죠. SK텔레콤이. 근데 5G 통신 장비만 투자하면 전 SK텔레콤 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SK텔레콤이 요즘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SK그룹사에서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또 물어보신 분이 SK텔레콤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분이 엄청 부자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옛날 SK텔레콤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주당 몇백만 원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액면 분할해서 이제 계속
너무 비싸니까 황제주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SK텔레콤 주식 100주 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너희 수학생 부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억 단위라고 그게. 일단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할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24만 1,000원인데 5G 통신 장비 투자 정도만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상승 가능한데 SK텔레콤 요즘 OTT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웨이브라 그래가지고 OTT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 OTT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요. 디즈니 플러스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제끼고 어떻게 웨이브가 글로벌 1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1등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배당받는 전략만으로 SK텔레콤 투자하겠다. 그럼 괜찮습니다. 배당은 나쁘지 않게 주니까요. 배당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당 수익 한번 봐볼게요. SK텔레콤 배당 수익률이 4% 나오네요. 예, 상당히 높죠. 예, 은행 이자 넣는 것보다 단 며칠 20일 투자하면 4% 받겠죠. 네네.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LGU 플러스는 대신 이제 통신 3사 중에 배당 투자로 좀 약간 좀 좋지 않다. 5G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배당주 관련주 중에 뭐 괜찮은 종목 있냐 물어보셔서 제가 네. 얘기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아끼고 아낀 종목인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 풉니다.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인데 서원인텍 코드번호 093920인데요. 배당, 서원인텍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당, 성장, 저평가, 세 마리 토끼, 일타 뭐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바꿀게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네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부품과 삼성전자 부품업을 하는데 삼성전자 뭐 5G 통신도 부품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 1차 벤더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폴더블 폰의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 대비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무려 200%나 성장을 이미 확정했어요. 3분기 실적만으로도 이미 작년 영업이익 200% 이상 넘었어요. 반면에 주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PER은 겨우 8배. 초저평가, 너무 저평가, 너무너무 저평가의 배당 수익률 무려 4%. 이런 종목 있습니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민감한 이 내용이기도 하네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죄송하지만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사실 뭐 민감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많은 언론에서 이미 네네. 다루고 있고요. 사연이 어떻게 왔냐면 이제 항상 잘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 사연을 올리게 되어서 설레네요. 투자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다양한 이슈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막 주식 투자를 한 초보 투자자인데요. 김본스타님 예전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연예기획사 관련주 재무제표 설명하실 때 연예인이 재고자산이라고 설명을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소속 연예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게 최근에 가수 김건모 씨가 결혼한다고 하면서 화제가 되었다가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실 공방 중인데요. 물론 김건모 씨가 연예기획사 소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소속 연예인이 스캔들이 생기면 상장된 연예기획사들 주가는 급락하는데 이럴 경우 소속 연예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김건모 씨의 이런 스캔들의 쟁점은 어떤 건가요? 저도 여자이지만 접대 부이면서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100%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엔터주들 반등할 종목은 없는지 이 G드래곤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좀 어떻게 보냐고 여쭤봐 주셨네요. 오늘 좀 약간 이 방향으로 좀 특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가수 김건모 씨의 성추행 등의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서로 좀 다른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 여성분은 성폭행을 주장을 하는데 이게 몇 년 뒤에 입증이 가능한가요? 이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의 쟁점이 어떤 건지 개인적으로 경찰이 먼저 연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드네요. 네. 일단은 이 사건의 쟁점은 뭐가 될 것 같냐면 뭐 성범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판단 근거 자체가 지금 당사자들의 진술 빼고는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강용석 변호사 측은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쪽이 이제 변호인 측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대요.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진술 증거만이 남게 되는데 네네. 이 진술 증거가 지금 3년여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사람의 기억이
얼마만큼 정확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3년 전의 일을 그렇게 아주 명백하고 전혀 앞뒤가 다름이 없이 진술하기는 사실 힘들 수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당시 그 날의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걸 잊지 못해서 상세하게 기억하는 경우도 물론 근데 있지만 그날 뭐 자기가 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당연히 제출하겠죠. 예, 있으면 제출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면은 아무래도 3년 전 일을 아주 명백하게 정말 하나의 틀림도 없이 진술을 해버리면 네.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3년 수도 전의 있네요. 일인데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진술을 할 수가 있느냐. 심지어 그러다가 또 3년 전에 술자리였을 텐데. 네, 술자리였고 그런 네. 것도 다 가만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계속 어떤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에 가면은 네. 조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받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질문을 받아요. 저도 이제 변호인으로서 옆에 입회를 네. 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진술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에 전부 다 기입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명백하게 만약에 CCTV가 있어요. 음. 뭐 있을 수도 없지만 무릎만에서 일어났다고 네. 하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수많은 만약에 뭐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3년 전의 일이다라고 근데 요즘에 해서 막 DNA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DNA가 3년 전에 DNA를 어디서 그렇죠. 나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 만약 그때 그럴 당시 수는 있겠죠. DNA를 많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하긴 뭐 그런 큰 그림은 그리지 않겠네요. 아니 일단은 만약에 3년 전에 DNA를 그때 당시에 채취를 했어요. 너무 가셨네요. 그래서 너무 갔나요? 아니 그때 채취한 어떤 기록이 있으면 네. 당연히 이거는 아, 엄청나게 엄청나게 유리한 증거일 증거로 수 쓸 수 빼도 있죠. 박도 못한. 그래서 이건 갑자기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성범죄 실무 클리닉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진짜 여성 피해자분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네. 병원 가시는 거예요. 병원을 가시는 거고 어쨌든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결국에는 뭐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고소인은 자기들이 완벽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제출이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네. 않다라고 하면은 진술 준거만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진술 준거 네. 쉽지 않다. 굉장히 치열한 그런 어. 입증의 공방이 예상이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네. 우리 김본스타님께서는 좀 네. 엔터주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시점이거든요. 근데 네. 좀 잠잠합니다. 엔터주들 좀 지금 접근하는 시점 좀 어떻게 볼까요? 뭐 중국 2차전지 네네. 배터리 규제가 일부 해제되면서 뭐 한알령 완화가 되면서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어서 중국 소비주도 괜찮다. 중국 관련주도 괜찮다로 보고 있는데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 올랐어요. 오늘 방송은 금요일이지만 오늘 저희가 녹화를 11일 날 수요일 날 네네. 하지 않습니까? 오늘 화장품 관련주 잘 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엔터 관련주도 중국 소비 이슈로 SM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전체로는 JYP 엔터 예,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약간 저가 메리트 있다. G드래곤 복귀했으니까. 네네. 근데 전 G드래곤보다 요즘 BTS가 더 좋아서 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박스권 돌파 이후에 접근을 좀 추천드린다. 엔터주도 지금 당장 말고 박스권 돌파하면 그때 보자. 네네.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강성시 변호사님 소속 연예인이 갑자기 이렇게 큰 스캔들이 터졌단 말이죠. 그럼 구상권을 좀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회사에 직원이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은 회사는 이제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있어요, 직원한테. 근데 이 경우에는 연예인이란 말이에요. 네.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구상권이 사용자 책임으로 인해서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치만 이제 보통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이런 연예인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품위 유지 의무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넣는 경우가 계약상 많아요. 의무도 네, 있거든요. 계약상 의무로 해서 그래서 이런 품위 유지 의무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 계약으로 인한 어떤 뭐 위약벌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사태는 그냥 위약금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아, 않을까. 네. 왜냐면 너무 많은 그렇죠? 이거는 국민적 관심을 받고 네. 있어요.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의 증시 이슈, 수익나는 투자 아이디어 원하시면 톡앤스탁, 노란통 메신저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